앞으로 빵 하고 떠오를 만한 젊은 작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 작가가 앞으로 계속 작업 활동을 이어나갈지, 또 앞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계속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작가를 살펴보면서 젊은 작가의 작품을 볼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하우저 앤 월스 갤러리는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드는 대형 갤러리인데요. 전 세계에 여러 갤러리들을 두고 있고 뉴욕에는 첼시와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이미 큰 갤러리가 있는데 지금 첼시에 다른 지점을 하나 더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 아트위크가 시작되면서 두 지점 모두에 새 전시를 오픈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아트 컬렉터라면 진짜 꼭 알아야 될 작가 에바 헤세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에바 헤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젊은 작가들은 기성 작가와는 다르게 이 작가가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속될지 또 이 작가가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지 확실하지 않고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지금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앞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될 아주 훌륭한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이 제야에 묻혀있는 그런 훌륭한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기가 참 힘들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작품을 볼 때, 이 훌륭한 미술 작품을 볼 때 꼭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작품성과 시대성과 대표성인데요. 젊은 작가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미비합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마켓과 대중가 그리고 전문가에게 모두 인정을 받아야만이 획득할 수 있는 아주 마지막에나 가야 가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작품성과 시대성이라는 이 조건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작가와 작품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작가의 영역이고 작가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표성이라는 조건은 마켓에서 각광받아야 되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아주 많이 작용하고요. 또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초반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피카소나 반고흐처럼 대중에게 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성과 시대성은 작가가 온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고 작가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작업하고 전시를 해서 이 부분을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메이저 마켓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중에게도 알려진 이런 작가들과는 달리 작은 마켓에서 미성숙한 전문가와 미성숙한 마켓에서 미성숙한 컬렉터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이런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아무런 판단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젊은 작가의 작품성과 이 작품의 시대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크게 이 작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극도로 감각적인 천재냐, 극도로 지성적인 천재냐,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눠서 이 작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극도로 감각적인 천재라 함은 그 예시가 바스키아나 반고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에바 헤세 같은 경우는 극도로 지성적인 천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첼시나 뉴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전시 기획이나 작가들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촘촘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작가들 하나하나가 개인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혼자서 올인원,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비주얼라이징하고 전시를 기획하고 텍스트를 만들고 퍼블리싱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작가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해가지고는 여기서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촘촘했던 작가가 바로 이 에바 헤세입니다. 에바 헤세는 너무나 안타깝게 34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1936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1970년에 뉴욕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나치를 피해서 뉴욕으로 도망을 왔고 오자마자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또 그 이후로 어머님은 자살을 하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뇌종양으로 병을 앓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인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작업의 키워드를 부조리라고 정했습니다. 모순과 부정, 반대 이런 관련된 단어들을 가지고 에바 헤세는 고민하고 표현하고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특히 지금 작업들을 보면 캔버스 천이나 이런 것에다가 라텍스 같은 걸 묻히고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녹는 것들을 소재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작품들은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장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소장 가치가 떨어진다니, 그러면 이 작품은 앞으로 가치가 없어져서 작품을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작품을 샀는데 10년, 20년이 지나서 이 라텍스 작품이 막 다 녹아내려가지고 작품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내고 이 비싼 작품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작자가 생각이 거기에서 머문다면 진정한 창작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재료를 택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지속되지가 않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예술과 삶은 충돌하고 라텍스 작품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작품의 소장 가치가 떨어지고 사라진 것들, 남겨진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죠. 이미 어린 나이에 삶을 초월한 것 같은 이 예술가는 남겨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에바 헤세는 조각과 평면 작업의 경계에 대해서도 큰 질문을 던집니다. 라텍스로 제작된 원통형 작품을 벽에다가 걸고 긴 철사를 또 밖으로 쭉 내밀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각인가, 이것은 입체인가, 아니면 평면 작품인가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죠. 에바 헤세는 작업을 하면서 일기와 메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서도 여러 남겼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언어로 텍스트화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극도로 감각적인 천재가 아니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극도로 지성적인 능력, 자신의 작품을 아주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텍스트화 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텍스트화 시킨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거든요. 작가가 지금 내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시각화, 시각 언어로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의 시각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집니다.
그 시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티피컬해서 누구나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해석하기 쉬운 작품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요즘과 같이 개념 미술, 그리고 작품의 형식이 다양화된 요즘과 같은 이런 어려운 미술, 모든 것을 다 허용 범위 안에 두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이 작품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잭슨 폴록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린버그라는 평론가가 이 작품을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생겼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걸 작가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20대, 30대 작가들을 두고 마켓에서 이 작품이 얼마다, 얼마에 유통된다, 오픈런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에바에세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작품의 양도 많지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의 소재들이 그렇게 오래가는 소재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소재들인데요. 하지만 에바에세가 미술사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지대한데요. 작품 자체가 사라져도 에바에세가 남긴 그 메시지, 예술에 남긴 그 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젊은 작가의 작품을 보실 때는 더더욱 작품 안에 있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지를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작가라면 반드시 나중에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작가님들의 작품의 본질을 제대로 보실 줄만 아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도 사실 이 디테일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 오래된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만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기겠죠? 이 작품성을 보는 것도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는 눈, 또 형식으로 구분하는 눈, 이런 것들도 학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학습이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멤버십을 통해서 유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거나 미술관을 자주 가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눈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리타의 전시를 보고 계신데, 하우저 앤 월스가 새롭게 첼시에 오픈한 공간에 지금 리타의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까지 모두 설치를 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바를 꾸며놓은 모습을 보셨죠? 관객들이 직접 공간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 위주의 그런 설치 작품입니다. 자, 요즘에 미디어의 시대이긴 하지만 아트 갤러리들은 북스토어, 자기들의 북스토어를 이렇게 갖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뉴욕에 있는 지금 메이저 큰 갤러리들은 거의 다 자신들만의 북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우저 앤 월스도 새 공간에다가 책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가고시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상품을 팔면서 이제 북스토어처럼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고, 근데 여기 하우저 앤 월스 같은 경우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죠. 뭔가 상품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책을 읽으면서 경험을 하는 곳으로 꾸며놨습니다. 데이빗 주이너 갤러리도 북스토어가 있고, 또 카르마 갤러리도 북스토어를 냈고, 이렇게 점점 텍스트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중에 천재 에바 헤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아직 유명하지 않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컬렉팅할 때 아트 컬렉터들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헝가리 출신의 여성 작가죠. 리타 아크만의 페인팅을 보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의 예술가들, 디자이너들이 만든 로스바를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하우저 앤 월스에 재현하는 지금 전시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 위주의 작품들, 그리고 전시들은 당장에는 큰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더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사람들은 지갑을 열게 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봤을 때 경험이 주는 가치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 하우저 앤 월스라는 갤러리 자체가 그 경험이 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갤러리 운영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페어장에 가도 항상 디스플레이를 할 때 카펫을 깐다든지 소파를 둔다든지 하면서 뭔가 집에다가 작품을 놓아둔 것 같은 디스플레이를 선호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트페어장에 가신다면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